이 원자론과 아까 얘기했었던 결정론이 만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계량화다라는 거예요. 이 계량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존 로크에서 갈릴레오 뉴턴에 이르는 관점, 즉 1차 성질과 제2차 성질을 구분했었던 근대인의 사고방식. 그래서 왜 프라이머리한 거다. 수학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물의 궁극적인 성질이라고 본 거예요. 2차 성질은 세컨더리 퀄리티는 아디셔널이 한 겁니다. 부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컨더리 한 거는 사물의 본질이 아니야. 사물의 본질이 되는 성질은 반드시 숫자로 환원돼야 돼. 그래서 거기다 프라이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서구 과학은 끊임없이 수학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들을 수학으로 환원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두 번째, 수학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은 과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첫 번째가 이렇고, 두 번째는 수학으로 환원될 수 없는 영역조차도 최대한 수학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거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었던 옹스트롬이죠. 과거에는 수학으로 환원될 수 없었던 영역인데 수학으로 환원될 수 있게 돼서 이제는 그 소리나 빛이 당당하게 과학의 영역으로 전입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원자론은 근대 들어와가지고 계량화라고 하는 사유 방식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결정론이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정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기계론이 보완돼야 돼. 자, 기계론이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형이상학적 요소가 개입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계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계론의 대표적인 주자가 뉴턴이기 때문에 뉴턴의 세계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면 돼요. 근데 뉴턴의 세계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거 지난 시간에 좀 했지만 다시 하는데 기독교의 세계관을 비교를 하면은 뉴턴의 세계관을 더 선명하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우선 기독교나 뉴턴이나 전부 다 지금 얘기의 핵심은 지금 기계론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 기독교나 뉴턴이나 이 세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냐면은 지금 여기 내 시계가 있으면 이 시계가 있다는 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시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시계보다 뭐가 존재해야 돼? 시간? 시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의자가 존재하려면 누가 먼저 존재해야 돼? 그렇지. 시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시계공이 존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 세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세계를 만든 조물주가 존재해야 돼. 그것을 편의상 신이라고 하자 이거예요. 뉴턴도 마찬가지로 이 세계를 만든 신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신은 이 세계를 만들 때 완전하게 만들었겠죠? 여기도 당연히 완전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완전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이 의자 제작자인데 내가 최고의 장인이야. 신에 맞먹는 장인이야. 그래가지고 어디 흠잡을 데 하나 없이 내가 이 의자를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완전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의자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자는 만들어지는 순간, 즉 창조되는 순간 소위 말해서 역사적 존재가 됩니다. 말이 어렵지. 쉽게 하면은 내가 이게 만든 순간에 이 의자는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못 쓰게 된다 이게. 달아져. 감가상각이 일어나요. 그걸 어려운 말로 역사적 존재라고 내가 얘기했을 뿐이야.
이건 내가 완벽하게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닳아져. 여기 바람에, 그 다음에 비를 맞으면서 사람이 지나가다가 치고 다니고, 여기다 앉았다 하니까 여기 닳고. 그래서 이게 뭐냐? 즉, 이것을 역사적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꾸 감가상각이 일어나.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시간이 지나면 뭐냐면은 이 의자를 만든 장인이 다시 나사도 조여주고 그 다음에 다리 부서진 거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의자를 잘못 만들어서가 아니겠지. 예? 그래서 뭐냐면은 이 기독교에서는 개세관에서는 이 신이 완전하게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은 이 세계를 AS하기 위해서 계속 존재합니다. 우리 여기 남학생 기도해요 안 해요? 누구한테? 신에게. 그냥 포괄적으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이번에, 영희하고 이번에 두 번째 만나는데 이번 사랑은 좀 잘 되게끔 해주십시오. 속으로 빌었어. 벌써 이 사랑이 잘 이루어지게끔 잘 해주십시오. 말 표현이 뭐예요? 기도하는 방식의 말 표현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예? 누구에게 그게 있어야 되나? 그 누구에게가 있으려면은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존재하고 있어야만 기도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 신은 이 세계를 창조했으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종말로 가죠. 종말로 간다. 이건 뭐냐? 딱 일회성이에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지. 딱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창조하는 순간에 신의 역사가 시작돼가지고 언젠가 끝나. 이게 종말이지. 혹은 다른 말로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처음이 존재하며 그 다음에 끝이 존재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존재해요. 그래서 처음 땡 시작해가지고 끝 땡 치면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런데 뉴턴의 세계관에서는 신이 이 세계를 완전하게 만들어 놨긴 놨는데 신이 보기에 너무나 완벽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내가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데 볼일 보러 다른 데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이 이 세계에 있지 않아. 신은 존재하지만 신이 다른 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대상이 없어요. 그렇다고는 감가상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 아주 독특한, 다시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기계론 설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놨다고. 만들려면 이 세상이 돌아가려면 동력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태엽을 팍 감았어. 신이. 이 태엽을, 여기도 이 태엽을 쫙 감아 놓는 거지. 그럼 이 태엽이 풀리면은 끝이죠. 끝이에요. 그럼 끝이에요. 근데 뉴턴의 세계관에서는 여기 태엽이 풀리잖아? 풀리면은 여기 태엽이 또 하나 있는데 이 태엽이 감기는 거예요. 태엽이 풀리면서. 그리고 이게 다 풀렸잖아? 그러면 여기 감긴 태엽이, 이게? 이게 다시 풀리는 거야지. 이게 풀리면서 이 세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돌아가요. 끝없이.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엔진이 있다고 그러면 무슨 엔진이죠? 영구 동력. 이상 엔진이에요. 이상 엔진. 아이디얼 엔진이란 말이에요. 그는 아이디얼 엔진이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형이상학입니다.
과학이 아니에요. 뉴턴 스스로도 이것은 형이상학으로 이 세계를 설명하려는 것. 프린키피아에 나오는 기본. 프린키피아는 뭐냐면은 뉴턴의 저서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도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신이 너무 완벽하게 해놔 AS 할 게 없어. 그래서 다른 데 가버리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냐? 이 태엽이 풀리면서 이 세계가 착착착착착착 돌아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메카니스틱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번역이 좋긴 한데 뭐 좋은 거야 해야겠네. 그게 뭐냐? 복합적이죠. 우리는 이제 현대 기술에 의한 뭐 기계 자꾸만 연상을 하지만 여기서 기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손을 댈 틈도 없으며 손을 댈 필요도 없으며 손을 댈 여지도 없어. 여지도 없어가지고 이 세계는 이 태엽이 풀리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인간의 의지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지난 시간에 결정론 때 얘기를 했었죠. 이것과 얘기는 자유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냐? 자유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신이 만들어진 프로그램대로 그 다음에 신이 주어진 동력에 의해서 계속 신의 프로그램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자유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이것을 소위 말해서 기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계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무한동력 이상 엔진이죠. 이상 엔진이라고. 즉 이상 엔진 대표적인 게 뭐예요? 100g의 휘발유를 써가지고 엔진을 돌리잖아? 그럼 거기 매연가스가 나오지. 그 가스를 다시 받아가지고 휘발유를 만들어서 그것을 또 넣고 계속 돌리는 거지. 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거다. 그래서 그러한 완벽한 무한동력에 의한 세계, 그거를 우리는 기계론적 세계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뉴턴역학의 중요한 형이상학적 배경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 배경이 아니라. 그래서 이 형이상학적 배경이 바로 여기서 이 기계론을 설명하는 방식이지만 이거를 결정론을 설명하는 바탕이 곧 이게 기계론이다라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개입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금 여기 태엽을 풀기 시작한 거야. 다 끝났죠? 끝났지? 끝나면 이 태엽이 다시 풀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다시 처음이 되는 거지. 순환해요. 이런 측면을 갖고 있어요. 이게 뉴턴이 굉장히 고민했던 겁니다. 왜? 이런 역사관을 얘기를 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단이 됐어. 그 당시에. 저런 역사관은 뭐냐? 이단적 역사관이에요. 정통 역사관이라고 하면은 뭐냐? 신의 창조에 의해서 신의 종말. 딱 일회성인데, 이건 뭐냐? 시작하고 끝. 처음. 순환하는 거예요. 응? 이 순환해야만 자기가 의도했던 그 역학의 기계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할 수 없이. 예? 하다 보니까 기독교적인 사유방식과 약간 달라. 그래서 뉴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뻥끗도 안 합니다. 뻥끗도 안 해. 단지 이것만 강조하지. 예? 프린키피아에서 나오는 나의 생각, 나의 역학도 기본적으로는 신의 영광의 한 결과다. 뭐냐? 뉴턴은 교회와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그 당시는 친화적이지 않으면 살아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 시작과 끝과 처음 이렇게 나오는 방식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붕 떠가지고
붕 떠서 최근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영국의 휠체어 물리학자 스테판 호킹 네? 여기서 빅뱅 일어나가지고 쾅 터졌어. 팍 터졌어. 그래가지고 오늘날 약 140억에서 150억 년이 지났어요. 지금 우주의 나이를 150억 년으로 지금 잡고 있으니까.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블랙홀에 의해 가지고 점점 축소해 가지고 뭐냐? 이게 다시 축소가 돼. 점으로 다시 돼. 이게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또 빅뱅 해가지고 다시 또 커져. 이게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호킹은 뭐 이런 건 전부 다 검증될 수 없는 이론들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요즘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이론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사유의 틀은 뭐냐? 이 우주의 폭발과 수축이 순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뭐냐?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하기는 이런 이야기는 하기는 잊어먹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는 처음이면서 창조가 하면서 끝으로 가는 이러한 선형적 역사관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여기서는 순환적 역사관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형이상학적 기초에 해당하여. 즉, 이 뉴턴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동력학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거거든. 그 자기가 얘기하는 동력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F는 ma다. 아니면은 두 물체 거리 자승에 반비례하고 그다음에 두 질량 간의 곱에 비례한다. 이런 식을 체계적으로 서로 모순 없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형이상학적 배경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딴 얘기야 이거는 이제. 그래서 뭐냐? 지금 이 결정론이라든가 기계론이다 이런 거는 전부 지금 철학적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과학적 사유라기보다 뭐 혼재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 틀 결정론과 기계론은 역사적으로 근대의 사유지만 이것은 뭐냐? 아주 고대 사유인 원자론, 즉 철학이 처음 시작되는 그 다음에 신화에서 이성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작된 가장 기초적인 사유 방식 원자론의 배경이 있음으로 해서 근대 과학의 결정론과 근대 과학의 기론적 사유 방식이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 겁니다. 원자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데모크리토스. 데모크리토스를 자 봅시다. 데모크리토스에서는 숫자가 몇 개일까? 하나, 아톰이에요, 아톰. 그런데 이 아톰이죠. 이 아톰은 그 질적인 측면에 봐서는 숫자가 하나인데 양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다양해요. 이건 아주 독특한 원자론입니다. 뭐 독특하다기보다도 뭐냐면은
이 세상을 설명하는데 그 아톰이 아직 분명하지 물질적인 요소, 정신적인 요소 이렇게 같이 있지만 이 아톰의 모양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고 뭐 또 이런 것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응? 그렇지만 퀄리티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아. 근데 양적인 측면에서만 모양이 다를 뿐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2500년, 2700년 전 얘기니까 어쨌든 데모크리토스의 중요한 데모크리토스를 왜 원자론의 시초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냐면 이것을 퀄리티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더 이상 분할될 수 없는 궁극의 마지막 엘레멘트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강조한 거예요. 그것을 강조한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2번 이게 이제 2번을 궁극적 엘레멘트 궁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궁극적이어야만 이 아톰들을 조립하면은 이런 1번, 2번, 3번 1번 아톰 2개와 2번 아톰 3개 그 다음에 3번 아톰 1개를 결합하면은 A라는 지우개가 생긴대. 1번 아톰 6개와 2번 아톰 2개와 3번 아톰 하나를 결합하면은 B라는 분필을 만든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데모크리토스 생각이. 엄청난 생각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25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건. 왜? 이런 생각이 2500년 동안 쭉 지속되어 옵니다. 그래서 달톤이 등장을 할 때 비로소 달톤 최근 사람이에요? 네? 최근 사람이야. 불과 400년밖에 안 됐어. 400년 뭐야? 300년밖에 안 됐어. 응? 그러니까는 2500년 동안 즉 데모크리토스는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굉장히 소박하고 아주 원색적인 방식으로 원자론을 표현했지만 달톤에서 데모크리토스의 달톤에 이르는 25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데모크리토스의 생각을 벗어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거예요. 달톤에 와가지고 이제 이런 생각을 그대로 한 거예요. 이것을 아주 세련되게 얘기했을 뿐이지. 자, 1번 원자 3개와 2번 원자 2개, 3번 원자 하나면은 이것이 A라는 물질이다. 이런 겁니다. 그 대단한 거지. 물, H2O, H라는 2개, O라는 거 하나, 그럼 물이 된다. 이런 거죠. 이거는 굉장히 근대적인 거지. 놀랄만한 거지.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유치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유치하지만 내용적으로 봐서는 유치하지만 그 발상, 사유의 발상이라는 측면에서 데모크리토스는 엄청난 그러한 전환을 줬다라는 점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서구 과학에서는 이 원자론적인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야, 너 물이 뭐야? 시원한 겁니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과 수소 2개와 그다음에 이온 상태 수소 2개와 그다음에 이온 상태의 산소 하나가 결합을 해서 어쩌고 라고 하는 대답 엄청나게 다르겠죠. 무엇이 더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꼭 H2O로 물을 설명하는 방식이 꼭 궁극적인 인간 세계를 위해서 옳은 거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 어느 누구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이언티픽이라고 하는 수식어, 과학적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기 위해서는 이 물 참 시원합니다. 라고 물을 표현하는 것보다 H2O에 26g, 26.5g이 모여있는 어쩌고 이런 게 더 사이언티픽이라고 하는 수식어에 합당할 거라요.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야. 내가 한 이야기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오늘은 원자론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것을 따로 얘기할 수 없고 근대 계량화, 그다음에 근대 기계론, 그다음에 근대적 의미의 결정론적 세계관과 아주 필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따로 떼어서 이야기가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축, 이게 소위 말해서 서구 근대 과학을 이루는 서구 근대 과학의 기본적인 기둥이 된다. 이게 사유의 기둥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존재론적 기초는 뭐냐? 그는 존재론적 기초가 아까 얘기했던 소위 말해서 이 존재를 설명하는데, 시원하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H2O, 물 세계, 이렇게 방식으로 설명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뉴턴의 기계론이 그 과학에 대해서 갖는 의미라는 게 그러니까 신이 직접 이 세상에 개입할 그런 여지를 갖다가 봉쇄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래, 그래, 맞아. 그거는 하도 복잡해가지고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 다시.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신이 등장하는 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역학을 설명하는 거. 돌이 어떻게 떨어지느냐라는 게 지금 이 책의 주요 관건이지, 신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이 책의 주요 관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돌이 어떻게 떨어지고 이 세계가 어떻게 운동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세계가 기계론적으로 구성이 돼야 돼. 기계론적으로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이 신을 기계론적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든 어떤 존재를 설정해야 되고 그 존재를 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손을 잡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땡 치는 거야. 그 다음에 역학으로 넘어가서는, 동력학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신의 의미를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뉴턴 당시에 신의 존재를 부정했다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뉴턴은 갈릴레오와 다르게 뉴턴 자기 살아생전에 영광을 다 입은 사람입니다. 갈릴레오 같은 사람, 데카르트 같은 사람, 데카르트는 뭐죠? 여러 등등의 과학자들은 이 죽어서 이후에 역사가들이 그를 평가한 거지. 그렇지만 뉴턴은 살아생전에 벌써 왕립 과학협회에 이미 종신회원으로 됐어요. 그런 정도로 영광을, 즉 명예와 권위를 어느 정도 획득한 사람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어? 당연히 친교회적이어야 되겠지. 친교회적이지 않으면 그런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전에. 그러니까 뭐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땡 쳐야 돼. 내가 아까 그래서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의 존재를 끌어당겼어. 거기서 이제 생각을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동력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요 이야기만 하고 이제 요게 중요한 사유의 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게 어떤 기존의 사유틀과 연관하는가라는 거를 이제 잘 보면 될 겁니다.